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도 예쁘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환한 미소에 따뜻한 포옹까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준호는 어디 갔어? 주차하고 올 거예요. 거실로 들어서자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응, 수정아.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족이었죠.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지은아, 부엌 좀 와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야, 너 오늘 뭐 입고 온 거야? 네? 그 옷 얼마짜리야? 또 명품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세일할 때 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준호 돈으로 명품 사서 입고 다니면서. 저 제 돈으로 샀어요. 내 돈? 맞벌이 한다고 내 돈이 따로 있어? 결혼하면 다 같이 쓰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몇 번이나 겪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거지 네가 해. 알았지? 네. 대답은 똑바로 해. 네, 어머니, 이렇게.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情으로 부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자마자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어서 와. 엄마, 다녀왔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오늘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와, 감사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한 엄마였죠.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독사였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지은이도. 시어머니가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나저나 지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시누이가 물었어요. 잘 되고 있어. 언니는 좋겠다. IT 회사 다니면 돈 많이 벌잖아. 그렇게까지는. 우리 오빠도 언니 덕분에 여유로워졌다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돈 잘 벌잖아. 엄마, 근데 사실 언니 월급이 오빠보다 많잖아요. 그래도 집안 가장은 준호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돈 많이 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그 말이 제게 향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오늘 수정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 회사 잘 다닌다고? 그냥 대답한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야.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제사 있잖아. 준비 네가 다 해. 네? 혼자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하는 거지. 내가 도와줄 것 같아? 하지만 저도 회사 다니는데. 회사? 회사가 제사보다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면 제사 준비는 당연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네,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이럴 거예요. 신우이한테 말하면 언니가 오빠한테 엄마 흉보는 거야? 이럴 거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모두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가 진짜 맛있게 해주셨지? 응. 엄마가 우리 챙겨주시려고 매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아? 그러네. 여보,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며느리한테도 잘해주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3년을 참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득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저는 IT 회사에 다녔어요. 기술적인 건 자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혹시 작은 카메라 같은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카메라? 무슨 용도인데? 그냥 집에 설치하려고. 아, 홈캠 말하는 거야? 요즘 좋은 거 많아. 아주 작고 화질도 좋고. 어디서 살 수 있어? 인터넷에 많아. 내가 링크 보내줄게. 그날 저녁 저는 소형 카메라 3개를 주문했어요. 단추 모양, 펜 모양, 안경 모양. 모두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일주일 후 카메라가 도착했어요. 저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질이 선명했고 소리도 잘 녹음되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차례였어요. 다음 일요일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추 카메라를 옷에 달고 갔어요.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곧 본색을 드러낼 거라는 걸.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야, 너 오늘 머리 왜 이렇게 했어?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요. 예쁘게? 우리 준호 엄마 앞에서 치장하고 다니면 어떡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예뻐 보이면 안 되잖아. 단축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 오늘 제사 준비 제대로 했어? 네, 다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는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떡도 주문했어요. 떡을 주문해? 직접 만들어야지.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네가 회사가 중요해, 제사가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정말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 없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면 다야? 다음부터는 떡도 직접 만들어 와. 네.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며느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모두 증거로 남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승진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 정말 축하해, 여보. 남편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승진? 그래서 월급 얼마나 올라? 한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정도 가지고 승진했다고 좋아해? 엄마.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축하할 일이잖아요. 준호야, 네가 모르는구나.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집안이 편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제일이야. 자기만 잘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축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거 모음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며느리를 무시하고 괴롭힌 모든 순간들을.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시어머니도 배우게 될 거예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3개월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시댁에 갈 때마다 단축 카메라를 달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화했습니다. 파일은 점점 쌓여갔어요. 증거 중홍일. 시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비난하는 영상, 증거 주머니. 제사 준비를 혼자 하라고 강요하는 영상, 증거 03. 제 승진을 깎아내리는 영상, 증거 04. 며느리는 남편보다 못나야 한다는 발언, 증거 05 서모. 제 요리 실력을 비우는 영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파일을 날짜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하듯이 체계적으로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내일 우리 집에 일찍 와. 네? 몇 시에요? 아침 9시. 김장 도와야지. 김장이요? 그런데 내일 저 회사. 토요일에 무슨 회사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 진짜 회사. 그만해. 내일 9시까지 와. 안 오면 우리 준호한테 말할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가 김장 도우러 오래. 아, 그래? 그럼 가야지. 근데 나 내일 회사 일이 있어. 일요일에? 무슨 일인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한 달 준비한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부르시는데 한 번만 양해 구하면 안 될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셔.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내일 회사 일이 있대요. 김장은 다음 주에.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회사가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 편이야, 마누라 편이야? 엄마. 알았어. 지은이가 안 오고 싶으면 오지 마. 대신 나도 생각이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가야 하는 거지? 한 번만. 엄마 화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단축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내일 있을 모든 일을 증거로 남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9시 정각인데요. 9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8시 50분에 와야지. 그것도 몰라?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들어와. 김장 준비 다 해놨어. 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거 다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 식구들 1년 먹을 거야. 혼자 다 해요? 아니지. 수정이도 올 거야. 그리고 고모들도 오고. 아, 다행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어요. 30분 후 시누이와 고모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네. 언니, 고생 많겠다.
네? 우리는 감독하러 왔어.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잖아.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정이 말이 맞아. 우리는 가르쳐만 주면 돼. 고모가 거들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이 많은 김장을 다 하라고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 예전에는 며느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는데 김장도 제대로 못해? 부끄럽지도 않아? 단축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 절이고 씻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 고모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은이 손이 느리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훨씬 빨랐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아팠어요. 손은 양념 때문에 따갑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김치를 검사했어요. 이게 뭐야? 양념이 너무 적잖아. 정량대로 했는데요. 정량? 김치는 정량대로 하는 게 아니야. 감으로 하는 거지. 하지만 됐어. 그냥 이대로 먹어야겠네. 아깝지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집목, 고모 집목, 본가목. 어머니, 저희 집 몫은요? 너희 집? 너희는 둘이잖아. 조금만 줘도 돼. 시어머니가 작은 통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담근 김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불만 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며느리면 시댁을 위해 김장하는 거지. 네 집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김장 많이 했어? 응. 우리 집 김치 많이 받았지? 저는 작은 통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야. 어? 이것밖에? 응. 나머지는 다 시댁이랑 시누이 집에. 그래도 너무 적은데.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까? 됐어. 괜찮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혼자 일하게 한 것. 시누이와 고모들이 거들지 않고 수다만 떤 것. 김치를 불공평하게 나눈 것.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파일명. 증거 15 김장편. 저는 파일을 저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다고. 3개월간 모은 증거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할까? 집들이? 응,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집들이 안 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 수정이, 고모들 다 초대하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집들이. 모두가 모이는 자리,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좋아, 집들이 하자.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죠. 그 집들이가 어떤 자리가 될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을.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혹시 빔 프로젝터 하나 빌릴 수 있어? 빔 프로젝터? 뭐 하려고? 집에서 영화 보려고. 아, 그래? 우리 회사 거 하나 빌려줄게. 고마워. 그리고 또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좋은 스피커 있어? 스피커? 왜?
집들이 할 때 음악 틀려고. 아, 내 거 빌려줄게. 음질 진짜 좋아. 고마워. 저는 착착 준비를 했어요. 빔 프로젝터, 스피커, 그리고 노트북. 완벽한 상영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을 점검했어요. 빔 프로젝터를 설치할 위치, 스피커를 놓을 자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간 모은 15개의 영상 파일. 저는 그중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을 골라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 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혼자 일하게 만드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남편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저는 재생해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시어머니를 변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USB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나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에 그날을. 시어머니가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그날을. 저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게임이 끝나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며느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겁니다. 집들이 3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네, 어머니. 미안한데 집들이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야 해. 저는 의아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냥 여기저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로 미룰까요? 글쎄, 한 달 후. 내가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집들이 미루자는데. 왜?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으시대. 뭐? 엄마가? 남편이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네? 그냥 피곤하신 거요? 아, 그럼 쉬세요. 아빠는요? 아빠는 괜찮으시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하시대. 크게 아픈 건 아니고. 아빠는 멀쩡하시대. 그렇구나.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피곤하시다고? 김장할 때는 그렇게 멀쩡하셨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 집에 오지 마. 네? 왜요? 내가 병원 검사 받아야 해서. 바빠?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됐어. 혼자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또 끊겼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 주는 오지 말래. 왜? 병원 간다며? 응, 근데 뭔가 이상해. 뭐가? 몰라. 그냥 느낌이.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병원 검사를 받는다고 할까? 왜 갑자기 집들이를 미루고 저희를 안 오게 할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행하기로. 일요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일요일에? 응, 금방 올게. 저는 시댁 근처로 갔습니다.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시댁 현관이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새로 산 것 같은 원피스. 머리도 파마를 새로 하셨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병원 가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니, 63세 기혼 여자의 외출 차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데이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떠나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차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리셨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를 만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뻘 되는 남자를. 그리고 둘의 분위기가 보통 지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남자도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레스토랑 안에 두 사람.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애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1시간 후 둘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어요. 남자가 시어머니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계셨어요. 둘이 함께 로비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채 앉아서 멍했어요.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계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남편을 배신하고 아들을 속이고 며느리한테는 도덕적으로 굴면서 본인은 이런 짓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증거예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저는 호텔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둘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고 남자는 시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둘이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도 담았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의 볼에 키스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증거로 남았습니다. 둘이 헤어진 후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남자는 신림동의 낡은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의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3층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적어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강민준을 검색했어요.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필을 뒤졌어요. 30대 중반, 직업은 자영업. 하지만 구체적인 일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사진들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게, 해외여행. 돈을 꽤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회사 동료 중에 사설 탐정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희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일인데? 사람 하나 조사 좀 해줘. 강민준이라는 사람. 조사? 무슨 이유로? 개인적인 일이야. 자세히는 말 못해. 알았어. 뭘 알아보면 돼? 전과, 직업, 재산, 여자 관계. 다. 오케이. 3일 줘. 3일 후 태희에게서 보고서가 왔어요. PDF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강민준 36세. 전과, 사기죄 1건, 집행유예. 횡령죄 1건, 벌금형. 직업, 무직,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실체 없음. 재산, 없음, 빚만 3천만 원. 특이사항,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년 기혼 여성 4명과 교제. 최모 씨, 25세. 기혼, 2020-2021. 5천만 원 편취. 김모 씨, 60세. 기혼, 2021-2022. 8천만 원 편취. 이모 씨, 58세. 기혼, 2022-23. 1억 편취. 박모 씨, 61세. 기혼, 2023 현재. 진행 중. 수법. 중년 기혼 여성에게 접근. 연애, 돈 편취, 잠적. 현재 피해자 3명이 경찰에 고소한 상태. 저는 손이 떨렸어요. 강민주는 전문 꽃뱀이었어요. 기혼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 그것도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여자들을 노리는 악질.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그의 타겟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이미 줬을까?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시아버지 몰래 빼돌린 거? 저는 태희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희야, 고마워. 근데 하나만 더 부탁할게. 뭔데? 이 사람이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 신상도 알 수 있어? 가능하긴 한데 개인정보라서. 제발, 정말 중요해. 알았어. 한 번 더 알아볼게. 이틀 후 결과가 왔어요. 강민준이 현재 교제 중인 여성 박미숙 63세 기혼. 최근 3개월간 7회 만남. 박미숙이 강민준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약 4천만 원.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명품 선물 구매 내역, 호텔 숙박비 등. 출처. 남편 이철수 65세. 명예 통장에서 인출 추정 4천만 원. 시어머니가 이미 4천만 원을 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시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빼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죠. 아내가 자기 돈으로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강민준의 신상, 전과, 사기 이력, 시어머니와의 만남 사진, 호텔 출입 사진, 손잡은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강민준이 과거에 사기친 여성들의 리스트. 모두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아둔 시어머니의 구박 영상과 함께 보관했어요.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주는 장면. 둘이 애정 행각하는 결정적 장면. 그래야 완벽하니까요. 다음 주 저는 또 시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강민준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둘은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점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점원이 시계를 꺼내서 강민준에게 채워줬어요. 강민준이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카드를 꺼냈어요. 결제했습니다. 저는 모든 장면을 촬영했어요. 명품 시계.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할비 20만 원. 시어머니가 강민준에게 85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준 거였어요. 둘은 백화점을 나와서 카페로 갔습니다. 저도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정말 고마워. 강민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당연하지. 근데 남편이 눈치 안 챌까? 괜찮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바보 같은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시아버지를 바보라고 부르다니.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계속 녹음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제주도? 응, 우리 둘이서.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할게. 좋지. 비용은? 내가 다 낼게. 걱정 마. 미수가, 너 정말 최고야. 강민준이 시어머니의 뺨에 키스했어요.
카페 한복판에서. 저는 모든 걸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 강민준의 정체, 돈 거래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저는 최종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2개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 1. 시어머니의 이중성, 15분. 며느리 구박하는 장면들. 아들 앞에서는 자상한 엄마인 척하는 장면들. 영상 2. 시어머니의 불륜과 사기꾼, 20분. 강민준과 만나는 장면들. 호텔 출입, 키스, 애정행각, 명품 사주는 장면. 강민준의 전과와 사기 이력, 과거 피해자들 리스트 완벽했습니다. 이제 집들이 날만 기다리면 됐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이제 집들이 해도 될 것 같아. 아, 네. 몸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마 강민준과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으신 거겠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 우리 가족 다 모이자. 아빠도, 수정이도, 고모들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오시고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D7. 일주일 후면 시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사기꾼한테 노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만들 겁니다. 집들이 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더 자주 연락하셨어요. 지은아, 집들이 음식은 네가 다 준비하는 거지? 네, 어머니. 실수하지 마.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깨끗하게 해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본인은 남편을 배신하고 있으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정말로 완벽할 겁니다. 어머니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집들이 전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빔 프로젝터를 거실 천장에 설치했습니다. 커다란 하얀 벽에 영상이 비치도록요. 스피커도 최적의 위치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연결해서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게 떴어요. 음향도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뭐 해? 아, 집들이 때 가족들 사진 보여주려고. 사진? 응, 우리 결혼 사진이랑 여행 사진들. 프로젝터로 보면 더 멋있잖아. 오, 좋은 생각이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보, 준비 많이 했네? 당연하지. 가족들 다 오시는데. 고마워. 우리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웃었어요. 기뻐하시긴요. 오히려 정반대일 겁니다. 집들이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가득 차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니까요. 오후 2시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셨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들어오셨어요. 지은이 고생 많았겠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배신하고 있는 시어머니. 저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곧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텐데. 하지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이어서 시누이가 도착했어요. 언니, 집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수정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동생들, 고모들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총 12명이 모였어요.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음식 나올게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테이블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와, 지은이가 이걸 다 준비했어? 고모가 놀라워했어요. 네. 대단하다. 우리 조카 며느리 잘 뒀네.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착하지? 맨날 이렇게 시댁 잘 챙겨.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모두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준호야, 지은이 복받았다. 그러게요. 저도 감사하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식사가 끝났습니다. 자, 다들 디저트 드실 때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뭔데? 사진 영상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로요. 오, 좋은데. 모두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벽에 크게 떴어요. 불 좀 꺼줄래요? 남편이 불을 껐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고 스크린만 밝게 빛났어요. 시작할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장면은 결혼 사진이 아니었어요. 부엌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야, 너 오늘 뭐 입고 온 거야? 화면 속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옷 얼마짜리야? 또 명품이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신우이가 중얼거렸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하고 혼자 김장하게 만들고 깎아내리는 장면들.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집안이 편하지 않아. 며느리는 남편보다 못나야 해. 너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수가,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어요. 지은아, 당장 꺼?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저 남자는 누구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보, 저건.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명품 시계를 사주는 장면, 카페에서 나눈 대화. 미수가, 너 정말 최고야. 민준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할게.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선 채 화면을 멍하니 보고 계셨어요. 미수가, 네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강민준의 신상이 떴어요. 강민준 36세. 전과, 사기죄, 횡령죄, 직업, 무직, 수법, 중년 기혼 여성 대상 사기, 피해자 4명, 총 피해액 2억 8천만 원, 현재 피해, 박미숙 8천만 원 편취. 시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4천만 원? 여보, 아니야, 저건. 4천만 원을 저 사기꾼한테 줬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게 내 돈이었어. 내가 평생 모은 돈. 거실의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경멸과 충격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고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서 떨고만 있었어요. 엄마, 남편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정말 엄마가 한 거예요? 준호야, 나. 대답해요. 정말 아빠 돈으로 다른 남자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박미숙. 여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당신 무시한 적 있어? 때린 적 있어? 바람핀 적 있어? 아니, 그런데 왜 날 배신했어? 나도 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당신은 맨날 회사, 골프만 다니고 나한텐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것도 사기꾼한테? 내 돈으로?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이걸 왜 공개한 거예요?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그럼 어디서 공개해야 해? 계속 숨기고 살아?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정아, 너도 영상 봤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난 간다. 여보, 나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있어.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여보, 제발,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럽게. 쾅. 현관문이 닫혔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고모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우리도 가봐야겠다. 오늘은 너무 충격적이네. 모두가 어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신우이도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저도 갈게요. 지금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수정아. 신우이도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해야 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참았어.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혼자 일하고 깎아내림 당하면서.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걸 알게 됐어. 이걸 어떻게 숨겨?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망칠 줄은.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망치신 거예요. 너 3년 동안 며느리 괴롭히고 남편 배신하고 사기꾼한테 놀아나신 건 다 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는 USB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 안에 있는 증거,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뭐? 강민준이 사기꾼이잖아요. 신고해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나도 조사받아야 해? 당연하죠. 피해자니까. 안 돼. 그럼 다들 알게 돼. 이미 다 알았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3년간의 서름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챕터 완료. 3.5 삽이자 5챕터 집필을 계속 진행할까요?
5챕터 위기 전환점.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했어요. 집들이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손님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말해. 오늘 네가 한 일 이해는 가.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공개해야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알아? 알아. 그런데 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내가 3년 동안 뭐라고 했어? 뭐?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했잖아. 몇 번이나.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 엄마가 그럴 리 없어라고만 했지. 그건 그래서 증거를 모은 거야. 너한테 보여주려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것 외에도 더 있어. 5개.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남편이 파일명들을 읽었어요. 증거 기용 1 옷차림 비난, 증거 저항 2 제사 준비 강요, 증거 03 승진 깎아내리기, 증거 0 김장 혼자 시키기. 이게 다 엄마가? 응, 3개월 동안 모았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았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여보, 그래서 모두 앞에서 보여준 거야. 이제라도 믿게 하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나 아빠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 계실까? 모텔 가셨을 것 같은데요. 전화 받으시려나?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끊겼어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없었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시댁에 가 있을게. 아빠 설득해야 해. 네, 엄마. 시어머니가 나가고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 가야 해. 응.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혼자 남았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잘한 걸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최지은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 저는 문을 열었어요.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지은 씨 맞으시죠? 네. 저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강민준 사건 관련해서 조사 좀 하러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형사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최지은 씨가 어제 강민준에 대한 증거를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증거 자료 저희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USB를 꺼내서 형사에게 드렸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강민준이 시어머니를 만난 영상, 돈 받은 증거, 그리고 강민준의 전과 기록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증거로 사용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형사가 노트북을 열어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와, 이거 정말 자세하게 정리하셨네요. IT 회사 다녀서요. 강민준이 박미숙 씨한테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도 있네요. 네, 명품 시계 사주는 영상도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지은 씨,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강민준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는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박미숙 씨께 전해주세요. 피해자 진술하러 경찰서에 나오시라고.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은아? 경찰이 다녀갔어요. 어머니 피해자 진술하러 경찰서 가야 한대요. 뭐? 강민준 고소건이요. 어머니가 피해자잖아요. 나 못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면 다들 알게 돼. 이미 다 알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강민준은 사기꾼이에요. 처벌받아야죠. 알지만 시어머니가 흐느꼈어요. 내가 너무 창피해. 어떻게 경찰서에 가? 가서 진술 안 하시면 강민준은 처벌 못 받아요. 그리고 4천만 원도 못 돌려받고요.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했어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어머니의 진짜 고통은.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어요. 그리고 강민준은 정식으로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30대 남성, 중년 기혼 여성 4명 상대로 3억 사기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니까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남편 몰래 젊은 남자 만나다가 사기당한. 4천만 원이나 줬대. 남편은 이혼하려나?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집에 오세요. 난 안 가. 하지만 아빠, 내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40년을 속고 산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아빠, 이혼할 거야. 네?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야. 남편이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여보, 아빠가 이혼하신대. 그럴 것 같았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어쩔 수 없지. 어머니가 한 일인데.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시아버지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 날, 저와 남편도 법정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원고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피고는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배우자 몰래 4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인정합니까? 네. 피고가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여보, 미안해. 말하지 마.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혼 사유가 명확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원고 7, 피고 3으로 합니다. 피고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혼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네가 만족하니? 네?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게 네가 원한 거잖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너, 며느리 괴롭힌 것도, 남편 배신한 것도, 사기꾼한테 놀아난 것도 다 어머니 선택이에요. 하지만 네가 공개하지 않았으면, 공개 안 했어도 결국 들통났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깎아내림 당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아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혼해야 할까? 왜? 나 너한테 미안해. 엄마 일 때문에.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 3년 동안 고생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나는 너를 사랑해. 어머니가 문제였던 거지, 너는 아니야. 여보.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우리 삶에서 멀어졌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겨우 전세를 얻었습니다. 시누이도 엄마와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모두 떠나갔어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남편을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시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왜? 친구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 밥도 안 먹고. 그래? 우리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난 안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언니, 그래도 엄만데. 수정아,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해? 그건 그렇지만 나는 안 가. 네가 가고 싶으면 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위험한 상태인 걸까?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얼마나? 방이 쓰레기로 가득하고 엄마는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완전히 우울증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만 하시고 그래도 혼자 사시는 건데 알아서 하셔야지. 여보, 그래도 뭐? 엄마가 너무 불쌍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어머니 불쌍하다고? 응, 혼자 계시는데. 그럼 나는? 3년 동안 혼자 참았던 나는 불쌍하지 않았어? 그건 어머니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무슨 일이야?
병원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과다 복용하신 흔적이 있고요. 과다 복용이요? 네. 자살 시도로 보입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습니까?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교대로 간병했어요. 저는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뭐? 엄마가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 또 무슨 일 생길까봐.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난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하지만 엄마가 위험해. 그럼 당신이 가서 살아.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당신이 어머니한테 가서 살아. 나는 안 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요양보호사 알아보든지 정신과 입원시키든지. 난 상관 안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후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어. 그래. 한 달 입원 치료 받으신대. 우울증이 심하셔서. 알았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매일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 한 번만 면회 가줄 수 없어? 싫어. 여보, 제발. 난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안정을 찾으셨다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여보,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살도 좀 오르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3년 동안 널 괴롭힌 것, 무시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준호 아빠한테 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 정말 미쳤었어.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제발 용서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은아, 용서는 못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복수하지도 않을게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지은아, 정말.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래?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준호야,
나한테 묻지 마. 왜? 나는 이미 결정했어. 어머니를 용서 안 하기로.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나는 상관 안 해.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엄마한테 가서 살까 해. 뭐?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주말마다 올게. 그리고 너도 시간 되면 엄마 집에. 난 안 가. 여보,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 있을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이 결정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택할 거야? 나를 택할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결정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엄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잠깐만. 알았어. 남편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조용한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수한 것, 증거를 모두에게 공개한 것, 시어머니가 모든 걸 잃은 것,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떠난 것. 제가 이긴 걸까요? 시어머니는 무너졌지만 제 결혼 생활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후유증은 쓰라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했어요. 여보,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 요즘은 우울증 약도 잘 드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여보, 한 번만 엄마 만나줄 수 없어? 싫어.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데? 나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 평일에는 엄마 모시고 주말에는 너 보러 오고 둘 다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는 엄마도 버릴 수 없고 너도 버릴 수 없어. 그럼 뭘 원하는데? 여보,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같이 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 왜? 난 아직도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이 생생해. 어떻게 용서해? 하지만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반성한다고 다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반성으로 다 사라져? 여보,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한 것은?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럼 우리는?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 아니면 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게 아니야. 현실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랑 같은 집에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나 생각할 시간 좀 줘. 알았어. 남편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지은아, 나 장인어른이야. 아, 아버님, 어떻게 시간 있으면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시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미안하구나. 갑자기 부르고. 아니에요. 준호한테 들었어. 너랑 얘기가 안 맞는다고. 네. 미숙이 때문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네. 나도 미숙이를 용서 못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날 그렇게 배신했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젊은 사기꾼한테 내 돈으로.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 네가 그걸 밝혀줘서. 만약 네가 공개 안 했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처럼. 저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아. 네? 미숙이도 불쌍해. 네? 지금 완전히 무너졌더라. 가족도 친구도 다 잃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준호가 챙겨주지 않으면 진짜 혼자 죽을 것 같아. 나는 미숙이를 용서 못해. 그래서 이혼했어. 네. 하지만 너는 달라.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너는 준호를 사랑하잖아. 네. 그럼 준호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생각해봐. 무엇을요? 미숙이를 용서하는 것.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아버님. 저는 나도 알아. 쉽지 않은 거.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하지만 지은아, 복수는 여기서 끝내야 해. 더 이상 가면 모두가 불행해져. 너도, 준호도, 미숙이도.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생각해봐. 제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로 제가 복수를 끝내야 할까?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밀어붙여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뭐?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요? 네.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안정되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이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오빠, 엄마, 왜 이렇게 됐어?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췌한 모습,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나 이제
죽어도 할 말 없어. 시어머니가 흐느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뭔데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많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맞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용서해주는 거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계속하면 모두가 파멸한다는 것을. 네, 용서할게요. 시어머니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3년간의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용서한다고 했어. 정말?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야. 응? 나도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서.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오셨어요. 지은아,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서성이셨어요. 들어오세요. 정말? 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셨어요. 3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 무시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알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 증명할게. 행동으로. 그리고 지은아,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네? 너희랑 같이 살면 너 불편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대신 가끔 만나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끔은. 고마워. 시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달라지셨어요. 제게 존댓말을 쓰시고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항상 제 눈치를 보셨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무시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 이번에 봉사활동 시작했어. 봉사활동이요? 응.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는 거. 그러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싶어서 이제라도 좋은 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예전과는 다른 겸손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용서여야 한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매번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아, 이거 내가 만든 반찬이야. 괜찮으면 먹어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고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설거지하게 만들고 본인은 거실에서 TV나 보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지은아,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상담이요? 응, 심리 상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열등감이 많았대.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이 불만족스러웠나 봐. 그래서 며느리한테 화풀이한 거래. 그리고 남편이 날 무시한다고 느꼈나 봐. 그래서 바람 피운 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내 문제였어. 너는 아무 잘못 없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 응?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계속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 지은아.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예전 같으면 긴장되고 불편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참, 지은아. 너희 아빠 요즘 어떠시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버님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나, 철수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니,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용서 못 받아도 당연해.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준호야.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럴까? 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리 없다는 걸. 배신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낫지 않으니까요. 몇 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재혼하신대? 누구랑요? 교회에서 만난 분이래. 아빠보다 5살 어리신 분. 다음 주에 결혼식 한대.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 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버려야지. 엄마,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는 참석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새 신부분도 자상하고 좋은 분 같았어요. 준호야, 지은나, 축하해줘서 고마워. 축하드려요, 아버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상처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배신의 상처를.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요. 아버님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외로울 뿐이야. 지은아, 미안해. 괜히 이상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나 이제 자야겠다. 안녕.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어머니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목소리가 이상해. 우리는 급히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엄마!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비밀번호 알아? 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보고 계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달려갔어요. 준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 조금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오늘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철수가 재혼했다는 소식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 내가 망친 거야. 내 손으로 40년 결혼 생활을.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보같이 젊은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남편을 배신하고 어머니, 이제 철수는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혼자 늙어가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나 너무 외로워.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았어? 남편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저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 저희가 있어요. 준호도, 수정이도, 저도. 하지만 나는,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정말? 네. 남편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시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왜요? 어젯밤에 생각했어.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네가 용서해줬잖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처럼 와줬잖아. 외로울 때.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만약 네 입장이었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야. 어머니, 지은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6개월 후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남편이 너무 기뻐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지은아?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고마워. 나한테도 기회를 줘서. 어머니, 좋은 할머니 되실 거죠?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될게. 출산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손주만 보면 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어머니, 아기 보세요. 저는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안아보시겠어요? 내가? 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제가 본 시어머니의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줘서.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 나는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과거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의 어머니니까. 시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퇴원 후 시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소녀를 돌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아, 넌 쉬어. 내가 애 볼게.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네가 쉬어야 회복이 빨라. 시어머니는 정말로 좋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소녀를 극진히 돌보시고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셨어요.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네? 나 요즘 행복해.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소녀가 생겼잖아. 그리고 너랑 준호도 있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네가 나를 용서해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 만약 네가 끝까지 날 밀어냈다면 나는 정말 혼자 죽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하셔서. 응, 나도 노력할게. 계속.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위대하다고.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는 통쾌했지만 결국 모두가 불행했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3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배신한 일.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엄마도 계시네? 오늘도 와주셨어요? 그럼 우리 손녀 봐야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저, 그리고 아기. 4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 정말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진심이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예전처럼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너희 둘이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오늘도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내일도 와도 돼?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내일 봐.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왜? 우리 엄마 받아줘서.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변해줘서. 응.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아기를 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싸움을 모를 거예요. 할머니의 과거도 엄마의 복수도. 이 아이에게는 그냥 사랑하는 할머니이고 행복한 가족일 뿐이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의 끝이니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자.
응, 행복하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도, 분노도, 모든 것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